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식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컨셉을 빨리 분류를 하고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오늘 올랐었던 전력기기랑 조선이랑 방산이랑 미리 다 깔고 있었고요. 그리고 ESS도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매번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중요하게 움직였었던 기업들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서 올려드려요. 차트 같은 거 올려드리면서 이쪽으로 돈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비슷한 것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장 마감하면은 항상 돈이 이렇게 어디서 공급이 됐었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면서 계속 지금 거의 한 몇 달째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컨셉들, AI와 수출이랑 자동차와 금융이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조선 및 방산 이쪽으로 계속 돈이 돌고 있었고 그쪽을 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디스클레이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플루언스 에너지, 뉴스케일 파워는 원전이고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이런 애들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게 이제 움직였었던 게 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원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AI 에너지로 하나의 어떤 틀로 원전은 거의 뭐 신고가죠. 이렇게 가니까 SK 이터닉스도 한번 좀 채워보자 해서 어제부터 좀 채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니까 이쪽으로 막 돈이 쏠리는 것 같길래 더 사긴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ESS 컨셉으로 올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효자이고 이쪽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ESS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하나가 오늘 이제 상한가 갔죠. ESS 관련해서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ESS 관련된 종목들을 막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SK 이터닉스랑 한산 엔지니어링 뭐 요 정도만 이제 보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도 제도권에서 좀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뭐 삼성 SDI도 ESS에 드라이브 건다. 결국 이제 글로벌에 가장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어쨌든 국내에서 대기업인 삼성 SDI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전도 바이든이 이제 원전 신석 허가법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고 그리고 17일날 체코 원전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17일까지는 뭐 원전 관련된 주식은 그냥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가 움직였죠. 사실 전력기기가 움직이는 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땐 이거 이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리는데 요거 보시면 대만의 변압기들이에요. 포춘 일렉트릭은 이미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어요. 이게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도 계속 이제 국내 변압기 종목들은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매수 유동성은 전력기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기기를 깔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제 LS 그룹에서 미국에 한 1조 정도 투자한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전선 쪽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다 같이 한번 주가가 펌핑되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LS 일렉트릭은 MSCI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주회사인 LS도 MSCI 선정 이슈가 있으니 완전 매도에 대한 어떤 매도할 수 있는 매도는 못하고 매수만 디립다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쨌든 대만의 어떤 변압기 시세를 좀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시세가 중요하고 그 글로벌 시세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수출 데이터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좀 이렇게
한 번씩 밀리고 그 유동성 공급 컨셉에 계속 매수가 떠 있으면 계속 들고 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일전기 IPO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장돼가지고 점프업해서 상장이 되면 야 제가 저 정도 밸류에이션 받으면 우리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아야지 이런 시장이 될 수 있고 그 관련된 까라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그래도 너무 많이 상장되면은 분산 효과가 수급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제 상장 몇 군데 상장되면서 나름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TSMC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마이크론이나 이런 램 리서치나 ASMR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노공업 관련이란 이슈인데 AI PC 시장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 아수스랑 에이서가 좋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AI PC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AI PC가 점차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 리노공업의 테스트가 수혜가 된다. 그래서 리노공업도 최근에 컨센서스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고 애널리스트들의 프리뷰 보고서가 뭐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년 실적을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 기존 전망과 내년 실적 전망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어닝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 숫자가 어떻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더 올릴까, 그 논리가 뭘까, 그런 것들을 리노공업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산도 좋았죠. 지금 나토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도 지금 들어갔어요. 루마니아 들어가면 이제 폴란드 몰빵해서 지금 루마니아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현대로템도 폴란드랑 이제 협력 연장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방산은 계속 이제 당분간 또 끌고 가야 될 것 같다. 수급이 과열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수급 강도라고 하는 엑셀을 따로 이제 막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과매수를 통해서 업종을 이렇게 스위칭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간단하게 샘플로 보게 되면 뭐 조선 이런 것들도 과매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야 이게 과매도에서 벗어나니까 2분기 실적도 좋다는데 최근에 2분기 컨센보다 높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으니 그 중에서 종목 중에서도 나름 과매도 되어 있었던 조선주들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렸고요. 텔레그램 채널에도 그렇게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과매도된 거 매수하고 과열된 거 좀 팔고 지금 대표적으로 과열된 게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좀 줄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과매도 되어 있는 게 또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이런 거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세 보면서 미국 시장 보니까 AI 에너지가 좋은데 국내에 이거 대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ESS 이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 체크하고 한국 시장 체크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쪽이 시세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계속 부지런하게 체크하면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컨셉들을 잘 녹여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하나가 나 잘났다고 손드는 거 그런 거 매매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종목 하나가 잘 되면 그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쫙 같이 올라가는 그렇게 수급이 쫙 번져야 그게 주도 업종이 되는 거예요. 한 종목 어떻게 혼자서 그 섹터를 견인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잠깐 올라가다 말아요.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결국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우리 1분기 때 생각해보세요. 3년 10% 실적 빵 나오니까 빙그레 뛰고 다른 그냥 음식료들 막 뛰었잖아요. 마찬가지로 2분기 때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어닝 서퍼가 갑자기 빵 하고 나오면 관련된 종목분들이 또 우르르 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주도주예요. 단기적으로. 그 올라가는 폭이 상당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은 뭐냐? 계속 기관들의 매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마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마 어닝 서프가 나오고 관련된 업종들이 빵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리콘2 가면서 화장품도 우르르 가듯이 2분기 때 똑같은 것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업종, 새로운 업종은 아니죠.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닝 서포트 또 나오면 관련된 업종들이 우르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요 유동성 공급 컨셉들은 계속 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보니까 제가 기관 매수들 다 정리해서 보고, 금액 기준으로 보고, 시총 기준으로 보고, 그 평균 내서 보면, 이게 제가 원전으로 썼는데 AI 에너지거든요. 이 1번부터 5번이 계속 돈이 돌아요. 대왕고래랑 애플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건 타이밍 노려야 되는 거고, 1번부터 5번은 깔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계속 이것만 지금 최근에 깔고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비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은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어디가 과매도 되어 있냐. 그냥 맨날 빈지털이 하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합산해가지고 많이 팔아놓은 건데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베팅하는 거죠. 왜냐면 관련된 컨셉에 계속 매수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의 강도가 떨어졌는데 매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섹터니까 다시 돌아서겠지. 그런 베팅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깔고 가면서 하더라도 몇 개 업종 안 돼요. 한 5가지 컨셉에 거의 몰빵식으로 투자하는 거라서 꽤 수익률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꼭 한 종목,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대박 종목 하나를 발굴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거 계속 하세요라고 해요.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시장의 흐름 읽고 관련된 유동성 공급 컨셉 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싹 다 녹여가지고 골고루 들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주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이슈들 체크하는 것도 제가 뭐 오늘 있었던 이슈들 단답형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슈들 보면서 왜 이슈를 보냐면 유동성 공급이 계속 끊길 거냐, 가속화될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슈가 생기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으면 매도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매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매도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유동성 공급 컨셉이 되고 있는,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만 포트폴리오에 녹이지, 거기서 이게 군집 현상이 있는 것만 합니다. 군집 현상이 없는 것들, 한 종목 그냥 그것만 이제 매력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돈이 도는 컨셉들을 빨리 분류해서 그것만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그 안에서 단타를 치든 그 안에서 일정 매매를 하든 그 안에서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